페이지. 9월 모의평가 D- 며칠이죠? 그건 잘 모르겠지만 수능 111일 나왔습니다. D-34죠. 9월 모의평가가 곧 수능 점수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80%의 학생은 9월 점수가 그냥 수능 점수다. 9월 점수가 그대로 나오거나 아니면 9월에서 한 5점 정도 떨어질 겁니다. 왜냐면 수능이 더 어려우니까. 나머지 20% 학생들은 어떤 아이들이냐? 9월보다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거나 어마어마하게 오르겠죠. 한 10%는 많이 떨어질 거고 9월보다. 나머지 10%는 9월보다 많이 오를 거예요. 그 10%가 됩시다. 우리는. EBS 커리큘럼이 작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또 양이 더 줄었기 때문에 올해 수능 완성과 남은 수능 특강 영어 독해에서 자녀 진도가 끝나면 우리는 기출문제 풀이로 들어갑니다. 기출문제 플러스 EBS 변형이에요. 알겠죠? 자, 오늘은 5강의 4번부터 풀겠습니다. 4번이요. 어법 문제긴 하지만 내용이 좀 까다로워. 잘 보셔야 돼요. 별표 치세요. 4번에 별표 치세요.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쭉 읽겠습니다. To explore the effects of mood on communication. The effect of A on B가 보이네요. A가 B에 미치는 영향. 또 나왔죠? 이제 기분, 분위기죠. 기분이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끊어지네요. 연구원들은요, 물었습니다. Either happy or sad. 기쁘거나 슬픈 그런 참가자들에게 뭐하라고, 이게 물었다가 아니고 요청했다죠. 왜냐하면 얘가 동사 형태로 쓰이고 either happy or sad participants가 목적어, 얘가 목적격 보호가 되는 구조니까 목적어에게 목적격 보호할 것을 요청하다죠. 이제 기쁘거나 슬픈 참가자들 둘 중에 한 명에게 한 종류의 참가자들에게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라고 요청한 거죠. 뭐를요? 비디오로 녹화된 진술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거절해 보세요 라고 요청한 겁니다. 어떤 진술입니까? 이런 대상자들의 진술이죠. targets. 대상자라고 합시다. 이 대상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질문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끊어. 뭐하고 난 후에 어떤 꾸며진 절도 후에. 꾸며진 절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얘네가 훔쳤다는 게 아니고 그냥 모의로 한번 훔쳤다. 이 실험을 위해서 가상으로 한번 훔치고 난 후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요. were either guilty or not guilty. 유죄이거나 무죄인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복잡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참가자들이 따로 있고요. 대상자들이 따로 있는 거야. 대상자들, 타겟은 지금 뭘 한 상황이냐면 가상으로 뭔가를 훔치거나 훔치지 않았어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진술을 하는 겁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또는 훔쳤습니다 라고 진술을 하는 거죠. 얘네가 이 진술을 참가자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정민이가 대상자야. 정민이가 여기 그 학우로 뭐 친환경 분필을 훔치거나 훔치지 않았어요. 친환경 분필, 분필 중에 명품이라고 일컬어지죠. 인체에 전혀 무해합니다. 저번 시간에 빌름처럼 분필이 쌓여 있었다라는 그런 풍문이 있던데, 일단 인체에 무해한데 지금 날리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때 정 선생님이 선풍기를 이쪽으로 틀어 나오거든요. 여기에 쌓여 있던 분필들이 이쪽으로 떠다니는 거죠. 부유해서 떠다니는 거죠. 그겁니다. 알겠지?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무해합니다. 먹을 수도 있어요. 단어 통과 못하는 학생들한테 선물로 먹여주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정민이가 이 분필을 훔치거나 훔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대상자야.
그 다음에 정민이가 얘기하겠죠. 진술을 하겠죠. 저는 분필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윤이가 참가자야. 이 참가자야. 지금 지윤이는 기분이 좋거나 안 좋은 상태야. 정민이가 말하는 분필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지윤이는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어. 이런 상황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첫 문장부터 내용 파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딱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대로 보겠습니다. 자, targets, 대상자들, 정민이 같은 애들, 분필을 훔치거나 훔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대상자들은 그 다음에 instructed 하면 지시했다가 돼버리죠. 능동으로. 지시 받았다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지시했다가 나오면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 뭐뭐를 지시했다. 목적어 안 나오죠? 전치사가 나오죠? 전치사가 아니고 투부정사 나오죠. To either steal or leave. 자, 봐봐. 훔치거나 남겨두라고 지시를 받은 거죠. 그지? 가상으로 도둑질을 한 상황이니까 이 사람들은 훔치거나 남겨두라고 지시를 받았다. 내용상으로 이렇게 가야 맞습니다. 훔치거나 남겨두라고요. Leave in place 하면 제자리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훔치거나 제자리에 두라고 지시를 받은 거예요. 뭐를요? Movie pass. 영화 티켓입니다. 영화 티켓을 훔치거나 제자리에 두라고 지시를 받은 거예요. 어디서? 이런 empty room. 또 텅 빈 방에 있는 영화표를 훔쳐가거나 아니면 그대로 놔두세요 라고 지시를 받은 겁니다. 여기 컴마 부분은 삽입이면서 분사 부분이죠. Unobserved by anyone. 어느 누구에게도 관찰되지 않은 채로. 그리고 나서 부인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받은 거죠. 얘들아 여기 봐봐. Either steal or leave가 동그라미 1번이라고 봤을 때 여기 and 다음에 then 다음에 deni가 동그라미 2번이라는 거죠. 그치? 이게 어법 형광펜입니다. 어법 형광펜이 원래 빨간색이었는데 노란색으로 바뀌었어요. 칠판이 그 녹색 칠판으로 바뀌면서. deni는 그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라고 하죠. 고3에서 중요하진 않습니다. Taking the movie ticket. 그 영화표를 가져간 것을 부인하라고 지시를 받은 거예요. 일단 가져갔던 안 가져갔던 일단 부인하라고 지시받은 거죠. 그치? 그리고 나서 이제 참가자들이 얘가 하는 진술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몇몇의 대상자들은요 구라를 치고 있었다는 거죠. 누워 있었다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몇몇의 대상자들은 여기 target가 생략되어 있죠. 몇몇의 대상자들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뭐 할 때요? 그 절도를 부인할 때. 접수사 다음에 ing 형태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죠. 여기 어법 형광펜 추가하겠습니다. Those in a positive mood. 기분이 긍정적인 기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대상자야 참가자야? 참가자야. 지윤이 같은 애들이야. 긍정적인 기분 안에 있었던 그 참가자들은 동사 표시에 were more likely to accept denials. 그 부인을 받아들이기가 더 쉬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훔치지 않았습니다라는 부인을 그냥 기분 좋게 받아들여줬다는 얘기입니다. 대상자들이 말에 거짓말이든 참말이든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야. 기분이 좋으니까. 이제 그렇겠죠. 뭐로써? 진실된 것으로서. 여기 잠깐만 얘들아 지금 내가 잘못 얘기했는데 미안해. 이게 어법 형광펜이 아니고 어휘 형광펜이야. 알겠습니까? 이제 정정합니다. 첫 회차라서 약간 헷갈렸어요. 이 문제 어휘로 나와 있습니다. 어휘 형광펜이야. 좀 정정합시다. 기분이 좋은 상태의 참가자들은 그 대상자들이 하는 진술을 훔치지 않았다는 진술을 그냥 받아들여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은 애들은 안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봤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슬픈 참가자들은요. made significantly more guilty judgments. 만들었는데 눈에 띄게 더 유죄의 판단을 내렸답니다. 아니에요. 얘가 훔쳐받지 않았다는 얘 말 거짓말이에요. 얘는 죄가 있는 애입니다. 이런 판단을 더 많이 내렸다고요. 그리고 were significantly better at. 그리고 눈에 띄게 더 능숙했대요. 얘가 동사 1번, 얘가 동사 2번이 되죠.
어디에 능숙했다? correct하고 correctly가 나왔어. detecting deceptive targets. 뭔가 기만적인 대상자들을 탐지하는데 더 능숙했다. 근데 봐봐. 정확하게 탐지하는 거잖아. 그지? 정확하게 탐지하는 거죠. 얘는 동명사지. 여기 이 전치사 때문에 여기 나오는 동명사죠. 동명사를 수식하려면 형용사를 써야 돼? 부사를 써야 돼? 어렵죠. 동민아 뭐 써야 되니? 동명사를 수식하려면 형용사를 써야 돼? 부사를 써야 돼? 형용사. 동명사는 동사에 ing를 붙여서 명사가 된 거니까 명사를 꾸밀 때는 형용사를 쓴다. 그렇게 논리를 빈틈없이 세울 수 있죠. 그럼 망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동명사는 명사로 변하긴 했지만 원래는 뭐 출신이야? 원래는 동사 출신이지. 원래 출신의 성분 자체가 동사야. 그렇기 때문에 꾸밀 때 뭘로 꾸민다? 부사로 표시해야 돼. 알겠습니까? 수능에 나오는 그 어법이랑 조금 핀트가 어긋나 있긴 한데 탭스나 또는 토익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어법이죠. 준동사의 동사적 성질 중에 하나잖아. 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이거 적겠습니다.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투부정사, 동명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를 말하는데 준동사의 동사적인 성질. 첫 번째가 뭐죠? 의미상의 주어가 존재하죠. 원래는 동사 출신이기 때문에 주어 같은 걸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죠. 두 번째, 목적어를 취할 수 있죠. 원래 동사 출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세 번째 뭐예요? 시제가 존재해요. 단순 시제와 완료 시제라는 게 존재합니다. 네 번째, 능동과 수동의 태가 존재하죠. 다섯 번째가 뭐죠? 원래 동사적인 성질을 갖고 있고 동사 출신이기 때문에 꾸밀 때는 뭘로 꾸며? 부사의 소식을 갖습니다. 이거 여러 번 했던 거 아닙니까? 그치? 정답이 컬렉트네요. 실험 내용 나오니까 요약문 완성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치? 여기 보세요. Negative effect. 이때는 어펙트가 희한하게, 어펙트 원래 동사로 쓰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 어펙트가 명사로 쓰였어요. 가끔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더라. 사실 우리가 수능 시험에서 어펙트가 어법 문제 나왔을 때 이건 무조건 동사라고 봐야 돼. 근데 여기서는 영향이라는 명사로 쓰였습니다.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세요. 따지지 말고. 부정적인 영향은 그리하여 향상시켰습니다. 뭐를요? 정확한 구별을 향상시켰다고요. 얘가 기분이 좀 시니컬하고 약간 슬픈 기분일 때 좀 더 정확한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영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거나 비관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애들이 사실을 현상을 더 정확하게 판단한답니다. 객관적으로.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죠. 더 정확한 구별을 향상시켰어요. 진실에 대한 구별이죠. 뭐로부터? From lies. 거짓말로부터. 어디 안에서? 어떤 관찰된 인터뷰 안에서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A signal detection analysis. 어떤 신호를 탐지하는 분석이라는 게 있나봐요. 신호를 탐지하는 분석은 역시 확인을 해줬는데 데디아를 확인했습니다. 슬픈 판사들이, judge가 명사로 쓰이는 판사예요. 슬픈 감정을 가진 판사들이 were more accurate. 더 정확하더라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서? 어디에 있어서? 어떤 기만이나 속임수를 탐지하는 데 있어서. 확인하고 구별하는 거죠. 유죄가 있는 어떤 대상자를 유죄로서 확인하고 구별하는데 더 정확했다라는 겁니다. 뭐보다 중립적이거나 기분이 좋은 판사들이 그런 것보다. 여기 did가 나와야 돼, 뭐가 나와야 돼? 여기 뭘 있잖아. 뭘 쓰면 되죠? 그지? 일반 동사를 대신 받는 게 아니고 비동사를 대신 받는 거죠. 그지? were more accurate. 그래서 비동사 그대로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올해 수능어법은 어렵게 안 나온다. 수능어법은 만약에 네모 박스형 어법이 나왔을 때는 좀 유치한 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밑줄어법이 나오면 무조건 동사 찾기입니다. 준동사냐 동사냐. 알겠지? 지금 어법을 갖고 어렵게 내는 포인트는 옛날에 지나갔어요. 한 5년 전에 끝났어.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consistent with. 분사구문이죠. 그게 being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형용사니까 형용사죠. 그죠? 일치하면서 뭐하고 일치해요? 어떤 예측된 기분에 의해서 유발되는 과정의 차이점과 일치하면서 기분 때문에 어떤 과정이 달라진다 라는 그런 차이점들과 일치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판단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은 상태로 막 들떠가지고 수능 시험 보러 가면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약간은 가라앉아. 약간은 우울한. 너무 많이 우울하면 안 되죠. 약간은 우울하고 슬픈 기분. 그런 기분으로 들어가야지 좀 더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 질문이네요.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죠. 나오면 요양문 완성이나 어휘 정도를 만들고 갑니다. 됐습니까?